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과 세계인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2020 미국 대선 마지막 날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전국 공화당 협회가 선거 직전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따라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미국을 구하자는 제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도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트윗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부터 11월 3일 오늘 선거 당일까지 바이든 후보가 전국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줄곧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채 마지막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구 가운데 한 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압승을 확신합니다. 538과 이코노미스트 등 권위 있는 예측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약 350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이 되는 데 필요한 270표보다 60표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306표를 받았습니다. 대선에서는 펜실베니아주가 지금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뉴스에 초점이 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물론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면서 다수당을 지키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적어도 4개 빼앗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약 한 달 전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오늘 알기 어렵습니다. 우편투표 숫자와 집계 시간, 절차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으나 나중에 바이든 승리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섣부린 승리 발표를 소셜미디어가 차단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오늘 결과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원이야 이미 민주당 다수당으로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지만 상원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 오늘 결과가 나오고 조지아주까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율이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현재 예상과는 달리 우편 투표 거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 오늘 선거 당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1억 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우편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그 선거 투표장에 가서 조기 투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인 그 공화당 협회도 역시 그 이 전국 미국 공화당 협회에 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 전국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화당 협회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공화당 전국협회입니다. 공화당 전국협회가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한 성명과 이런 것을 보면은 맨 앞에는 빨간색으로 당신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미국을 구하십시오 하고 느낌표를 찍어놨고 맨 뒤에는 파란색 굵은 글자로 Vote for Biden. 바이든을 내게 투표를 함으로써 Save America, 미국을 구하자 하고 또 느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 성명은 영어와 중국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전국 공화당,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화당 협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앞에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역시 그 한인으로서는 공화당으로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셸 스틸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미셸 스틸 슈퍼바이저 위원이요. 지금 48지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금 겨루고 있는, 그런데 아마 미셸 스틸 후보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협회에서 민주당인 공화당 협회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하게 된 것은 2016년도에는 성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생략하고 그 뜻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밝히는 뜻이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몰랐었고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것이 괜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빌딩 전체를 파괴시켜버렸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 공화당 협회 멤버들에게 양심을 갖고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대통령의 조건을 에이션 아메리칸 공화당 협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도전을 함께 이겨내나갈 사람 앞서서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지 된다 하면서 이미 너무 많이 파괴시켜버린 그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얼마 전 사설과 비슷한 얘기죠. 해서 공화당이기 때문에 Making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기우는 것부터 조각조각 합쳐지는 것부터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션 아메리칸 유권자는 미 전체 유권자 100% 가운데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윙 스테이트를 6개 주, 7개 주, 8개 주, 10개 주까지 넓게는 잡고 있는데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두 후보가 접전일 경우에는 4%의 유권자의 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그 에이션 아메리칸 전국 공화당 협회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을 지냈었던 그 공보국장도 라이언 마호네라는 공보국장도 역시 본인이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 용지를 그대로 그 바이든 해리스에게 한 것을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본인이 승리할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인단표를 전체적인 뭐 지지율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꾸준히 앞서가기는 했지만 뒤집을 수 있다고 그 본인의 승리를 자신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현재 그 뉴욕에서 사업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의 조사를 받아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주변의 어드바이저들이 나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 해석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를 그 삭제를 한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최근에 다시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군중들의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4년 전보다는 조금 그 열광하는 것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남편 따라 또 그 보이프렌드 따라서 지지했었던 많은 백인 여성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그 미시건 유세에서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This is a big crowd. We have a lot of big crowds, but this is a big crowd. This is great. Thank you very much. Hello, Michigan. 미시건에서였어요. We want the same result as we had 4 years ago from Michigan, right? 4년 전과 같은 결과를 원한다. 4년 전에 오랜 동안 민주당이었던 미시건이 뭐 그다지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열광하는 그런 팬이에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t's very nice. Thank you. Don't make me cry. Don't make me cry.
We'll love you, we'll love you라고 거의 이 정도면은 뭐 군기 잡힌 군인들의 함성 수준으로도 들립니다. We'll love you, we'll love you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감성적이 돼서 나를 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 같은 군중들의 환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선거학자들의 계산 전문가 그 필드에서 여러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그 선거 유세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 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낫다. 좋은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얘기가 왜 안 나옵니까? Everybody knows who Donald Trump is. Let's keep showing them who we are. We made history together 4 years ago, and tomorrow we're going to make history once again. 네, 한 번 더 히스토리를 만든다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고요. 어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내가 2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We saved 2 million lives. We understand the disease, and now we opened it up.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는 초지일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미국이 Time to stand up and take back our democracy. We can do this. We can be better than what we've been. We can be who we are at our be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이게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였고요. 어제는 그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왜 대통령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런 연설도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후보를 위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대통령이 하더라도 나는 그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날마다 트윗하면서 음모론까지 퍼뜨리면서 거짓말을 더 이상 체크할 수도 없게 많이 하는 7월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체크에 따르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고 어찌 그런 사람이 나라를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그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사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하는데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의 그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늘 의회에 있었고 또 부통령이었을 때도 나와 같이 백악관에서 늘 일을 했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카스트로와 커피라도 마셨다는 말인가.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투표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대선 이제 개표 방송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기다리셔야지 되는가.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 여론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USC의 여론조사 결과도 전국조사나 경합지역에서나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데 그 경합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6%, 7%, 심지어 10%, 13%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2016년도에 그 악몽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심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라스무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라스무센도 어제 방송 끝나고 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격전지에서 물론 전체적인 그 표도 마찬가지고요. 51%대 44%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퓰러 보트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할 때 선거인단 표도 많이 받고 하면은 법원으로 가져가기도 멋졌고 가져가야 이기지도 않고 승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플로리다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4% 이기고 미시건 7%, 펜실베니아 6%, 노스캐롤라이나가 격전지로 구분이 돼서 날카로운 바이든이 1% 이기고 아이오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오와는 선거인단이 6개밖에 되지 않고요. 오늘 아마 아이오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만 뭐 원래 텍사스가 레드 스테이트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트라팔가라는 그룹, 그 애틀란타의
그 본사가 있는 그 그룹에 뭐 거의 혼자 하는 건데요. 이분이 로버트 케일리라고 이 사람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긴다고 했었고요. 몇 개 경합주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긴다고 했었을 때에 여론조사 모델도 발표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모델도 발표하지 않고 단지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다. 2016년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로버트 케일리 씨는요. 한번 체포된 적도 있어요. 경찰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로보콜을 불법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 소송하고 하다가 나중에 케이스가 기각되기도 해서 이 로버트 케일리 씨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고요. 이코노미스트 오늘 현재 바이든 당선 가능성 97%로 보고 미국의 538은 89%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합주를 3군데만 남았다고 봅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아이오와. 그래서 선거인단 표를 356표를 가져갈 것으로 270표면 되는데요. 그리고 538은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경합주로 보면서 348표를 바이든이 확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원 538 민주당이 다수당 될 확률 83%, 하원 다수당 지킬 확률 97%, 이코노미스트는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 81%,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경합주 아이오와 조지아까지 가는 거죠. 조지아는 2개인데 여기서 50%를 못 받으면 1월 달에 또 선거를 해야 되고요. 아마 오늘 밤에 상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원은 99% 이제 그 민주당이 지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힐의 경우는 여러 시나리오를 다 계산을 해도 바이든 후보는 270표가 이미 확보가 됐다. 하나 케이스를 제외하거든요.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진다면 펜실베니아가 20표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를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고요. 그러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는 270표를 확보를 한 것으로 봐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 이제 결과가 플로리다 같은 데는 조금 우편 투표 같은 것도 일찍 그 개봉을 하거든요. 해서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이 이겼다 하면은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볼 곳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겨도 다른 곳도 이겨야지 되거든요.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끝, 펜실베니아에서 이겨도 끝.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뭐 뉴햄프셔에서 작은 마을에서 누가 이겼다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다만 추세를 보는 데는 한 군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한 군데서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이겼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긴 곳이요. 닉스빌 노치, 그 캐나다하고 딱 붙어 있는 이 닉스빌 노치의 경우는 리처드 닉슨 이후에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 쫙 몰표를 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리처드 닉슨에게 몰표를 5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추세가 바뀌었다 하는 그 정도로 읽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부와 특히 서부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개표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어머 여기가 이겼어요. 여기가 이겼어요. 그러한 것들에 전혀 일희일비 공화당 을 지지하시던 분이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이든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 5시부터 그러니까 선거 방송을 하는 거죠. 5시에 뉴스니까. 그리고 저는 7시부터 9시까지 브래들리 변호사 또 윌리엄 길 변호사 한 분 공화당 한 분 민주당입니다.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뉴스 앵커들이 하고 또 김미회 보도위원이 하고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도 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쭉 저희가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이쯤 되면은 확정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라스무센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구가 있잖아요. 그 라스무센의 스캇 라스무센이 어제부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경합 지역에서도 전부 그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아니 지금 앞서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무센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그 지지율을 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관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난 주말경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지고 나면은 뭐 팍스에 출연을 하나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를 만드나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 코퍼레이션의 그 루퍼트 머덕의 아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와 라이벌인 매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하면서 We love 경쟁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러고 보니까 그 팍스 뉴스에 대통령이 출연을 했어요. 팍스 뉴스에 출연을 해서 채널에 출연을 해서 팍스 뉴스를 막 불만을 했습니다. 최근에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대통령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항상 지금 1억 명 넘게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를 했지만 오늘도 투표장 문 열기도 전부터 미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1억 5천만 명, 오늘 5천만 명 이상 투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5천만 명 투표가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다면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에서 여러 가지 그 집계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에게 찍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요. 해서 여러분들 하루 이틀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그 투표율이 높은가 하면은 텍사스는 뭐 2016년도에 투표한 것보다 더 많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고 하와이도 마찬가지던데요. 하와이가 텍사스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이 텍사스주가 어제까지 107.7% 2016년도에 했었던 전체 투표보다도 그렇게 많았는데 하와이는 110.6%까지 갔거든요. 뭐 몬타나 이런 데도 99% 거의 100%까지 간 곳이 많습니다. 워싱턴, 뉴멕시코. 그런데 워싱턴이나 뉴멕시코는 뭐 정해졌으니까요. 조지아도 93.9%인데 조지아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설 수도 있다고 하고 노스캐롤라이나도 95.4%, 테네시, 네바다 이런 데는 한쪽은 공화당 한쪽은 민주당이니까 상관없고 오레곤은 민주당, 플로리다는 뭐 아직 모르고 애리조나 모르고 네 애리조나 민주당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콜로라도도 지금 굉장히 투표율이 높고요. 경합주 가운데서 중요하죠. 제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도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 이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펜실베니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주인데 트럼프 대통령 must win. 바이든 후보도 이기면 좀 쉬워지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이겨야 되고 하는 곳인데 펜실베니아주는 조기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39.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기 투표를 안 하는 우편 투표를 안 하는 곳이 펜실베니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맘때까지 그 우편 투표한 것을 보면은 그때는 5%였거든요. 그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39.2%나 되고요. 해서 지금 위스콘신이나 아이오와 미시건, 오하이오 전부 경합주에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서의 뭐 우편 투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마다 다 달라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선거는 조금 그 대통령보다는 쉽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 투표를 해보니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사 동료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인을 잘못하면 무효가 되고 또 서명도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조금만 틀려도 안 되고 봉투에도 또 서명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편 투표로 인한 그 거부율, 무효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우편 투표가 워낙에 많고 처음 투표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한 겁니다.
2016년도에는 우편 투표 거부율이 1%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플로리다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0.3%. 미시건도 격전지죠. 우편투표 거부율이 0.4%. 위스콘신은 0.1%밖에 안 돼요. 거기 대학촌이라 그런가요? 적어도 1% 이상 지난번 선거보다 많이 거부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요. 여기도 그 플로리다주에서 격전지 카운티입니다. 여기서 금요일까지 45만 건 우편투표. 왜냐하면 플로리다주는 미리 이렇게 조금 집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투표에 손을 댄 줍니다. 45만 건 가운데 무효표는 2,816표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컬 관계자들이 우편투표 잘못하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거 우편투표 사기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도요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투표장으로 가져다 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해서 45만 명 가운데 13만 8천 명은 직접 본인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배달을 할 때 이거 좀 봐주세요. 틀렸나 틀리지 않았나 해서 거기서 수정한 것들도 있고 봉투에 서명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 위트니스란에 서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백인들은 우편투표 거부율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에이시안들은 백인보다 그 거부율이 2배가 많답니다. 이것은 이제 MBC 방송의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열심히 보는 것은 바이든 후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를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에게 우편 투표율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백인은 조금 적고 거부율이 다른 소수 인종은 거부율이 많다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거부율이 그다지 많지 않다니까 큰 차이를 주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이 언제쯤이면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분들도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엄마가 왜 가슴이 떨리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가슴이 떨려야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가슴이 떨린다 하는 분이 계시고요. 공화당, 민주당 다 양쪽에서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스탠백, 스탠바이 얘기를 하고 11월 3일까지 된 것만 도착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확정표로 해줘야지 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하고 하니까 뭔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의 77%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거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이면 알 수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제가 대선 방송을 빌 클린턴 그때부터 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군에서 앵커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군은 어떠한 선거에 관련해서 역할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번에 군복 입고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군복 입고 대통령 성경책 들고 사진 찍는데 거기 간 것을 나중에 크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금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캠페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선거가 끝나도 끝인지 아닌지도 봐야지 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지금 미국인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자, 우선 그 말씀을 드리죠.
적어도 오늘 원래는 방위군 투입이 미국 각 지역에 많이 됐어요. 뭐 지난번에 10군데 이미 됐고 14군데 주에서 추가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에 그 자원봉사를 많이 못 하시게 돼서 방위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런데 방위군이 그 선거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위가 있고 하는 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그 케이트 브라운 그 민주당 주지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방위군이 들어간 곳도 있고 백악관도 뭐 방위군이 지킨다고 하고요. 우편투표는 특히 중요한 몇 개 주에서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주에서는 오늘 선거가 시작되기 당일 전에도 미리 그 우편투표의 봉투를 뜯어서 서명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인했는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집계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는 또 허락 안 하는 주들도 있거든요. 뭐 그리고 또 그 우편투표를 받는 날짜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4일까지는 오케이. 3일 소인이 찍혔으면.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6일까지 괜찮고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괜찮고 미시건주는 당일이어야지 되고 위스콘신도 당일이어야지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엇갈려 있잖아요. 또 부재자 투표도 있고 하니까 부재자 투표와 이처럼 오늘 이후에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하는 표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투표가 경합주에서 있다면 경합주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바짝 붙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는 작은 표수 차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시안 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 11월 3일까지만 받는 것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그 11월 3일이 11월에 그 화요일이요. 첫 번째 화요일이 선거 날이고 그리고 몇 주일 기간을 줍니다. 각 주별로 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선거 당일 이후에 개봉하는 데도 있고 그 전부터 2주일 전부터 뭐 투표하게 하면서 조기 투표도 하게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개봉하는 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표만 안 하지 12월 13일까지 이제 선거관리국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에서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집계표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거의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11월 3일까지만 해야지 된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이것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 법적으로도 그 말 자체가 불법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주마다 다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본인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요. 선언을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게 위험한 것이 시골 같은 지역은 집계가 빨리 끝나잖아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도시는 숫자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골 쪽에서 하고 그리고 직접 투표한 건 먼저 계산하고 우편 투표 나중에 계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겼다 하고 이제 주변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랬다가 나중에 우편 투표 같은 거 부재자 투표 개봉되고 나서 아니다 바이든이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놓은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도 있고 스탠백, 스탠바이 이 말에 따라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을 77%의 미국인들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군을 그 포틀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겁니다. 한인들도 많이 겪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지미 고메즈와 지금 뭐 한인 어떤 후보가 나가고 있지만 거기는 그냥 지미 고메즈가 당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첫 번째에 로버트 안 후보가 나갔을 때 로버트 안 후보가 이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죠. 적어도 일주일 이상 흘러서 우편 투표를 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미 고메즈가 이긴 거잖아요. 영킴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 지금
다시 나가고 있잖아요. 길 시스네로스와 할 때 처음에 영김 후보는 아주 위태로울 때였어요. 뒤집히고 할 때 워싱턴에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나중에 우편 투표를 다 개봉을 하고 보니까 뭐 몇천 표 차이로 이 그 길 시스네로스가 이겼죠. 이런 일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로버트 한과 영킴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지미 고메즈와 길 시스네로스가 승리를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권자 협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지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는데 이게 왜 그래? 우편투표가 사기야. 이렇게 나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군다나 오하이오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데 위스콘신 같은 데가 우편투표가 뭐 텍사스 뭐 이런 지역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입장일 수가 있죠. 위스콘신도 직접 투표한 것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펜실베니아, 미시건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저도 오늘 7시부터 이제 개표 방송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고요. 여론조사와는 상관없이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를 해드렸고 개표 결과는 개표 결과대로 보도를 해드리는데 섣불리 누가 승리자다라고 확신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요.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겨주면은 쉽게 끝나는 것이고 개표 방송의 경우에는요. 그러나 오늘 의회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애리조나, 알라바마, 콜로라도, 메인주가 이게 이제 알라바마는 민주당 의석을 공화당에게 뺏기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주는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으로 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이미 50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늘 발표가 안 되면 이제 조지아주로 가고 다른 그 조지아주로 가서 조지아주가 2석이니까요. 기다려야지 되는 것인데 거의 뭐 하원은 뭐 확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법정 공방에 갈 수가 있다. 그 2000년도에 알고 전 부통령도 36일 뒤에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경합주에 전부 변호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그 소송 비용을 뒤에서 마련을 하고 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선거날이기는 한데요. 데보라 벅스 박사, 백악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이 박사가 미국 카운티의 30%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그것도 테스트를 오히려 적게 하거나 테스트는 비슷한데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그 대통령이 데보라 벅스 박사 얘기도 안 듣는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캇 아틀라스라는 방사선 전문의가 바로 이 태스크포스에 들어간 이후에 파우치 박사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몇 주일 동안 쭉 그 데보라 벅스 박사가 핫스팟을 출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따로 조심을 해야지 된다고 뭐 식당이라든가 바 오픈하는 것,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이 같은 일들을 늘 강조를 하고 내부의 백악관 내부에서도 보고서도 썼다고 하거든요. 더 많이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데보라 벅스 박사의 그런 얘기도 결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선거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슈로 삼는 것이고요. 선거 이슈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종에 관한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도 연관이 됐고요.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해리 베라폰테 데요 자마이카 페어웰 부른 해리 베라폰테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우리 나를 찍어주면 믿져야 본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믿져야 본전이 안 나왔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생명,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살인데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